자, 27.24를 보시면은 채 F에 대하여 24는 99년 기출이에요. I가 fx의 아이디얼이면 I는 fx의 주 아이디얼이다. 주 아이디얼이다. 모든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이다. 물론 f가 정역이기 때문에 뭐예요? f의 x도 정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즉 이 말은 정역이 되면서 모든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이니까 모든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인 정역 PID 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27.25 여기 이제 02년 기출이에요. 자, 영안인 다항식 px가 fx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px 이것이 극대 아이디얼이다. 필요 충분하기를 px는 이것의 기하 다항식이다. 두 가지 사실을 이제 확인해 봅시다. 먼저 위에 24번을 먼저 보시면은 모든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이다 라는 사실을 체크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기를 이런 거 있죠. 원래 단원이라는 것이 R이 단위원을 가진 가환한이라는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을 때는 U인 UR 단원에 대해서 U가 UR의 원소라는 것은 단원이라는 뜻이죠. 에 대하여 물론 A인 R에 대하여 UA 이거하고 A 이거하고 어떤 관계 있을까요? 같아요. 자, 그래서 단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이거예요. 생성하는 주 아이디얼은. 그래서 요 UR과 A를 서로 동반원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UA와 A를 동반원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생성하는 주 아이디얼이 같아서. 뒤에서 아직 안 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포함 관계가 UA에 뭔가 곱해진 것은 A에 뭔가 곱해진 것들의 모임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많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UA에 뭔가 곱해졌다는 말은 A를 묶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 A 곱하기 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에 원소 하나를 갖고 오면 그게 여기 있더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AR이라는 원소를 갖고 와 보니까 그것은 U 곱하기 A에 뭘로 나타날 수 있어요. U는 U 인버스에 R 하면 되잖아요. U 인버스 R은 R의 원소죠. 그러니까 UA의 R의 원소의 꼴로 표현되니까 여기 있는 건 여기 있네요. 그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가환한이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U는 뭐냐? U는 전체예요. U는 뭐냐면은 사실상 U 곱하기 1이라고 봐도 돼요. 그죠?
근데 u 곱하기 1은 1이잖아요. 그럼 날리고 이게 뭐죠? 1이다 이거. 그럼 1 가지고 뭔가 곱해서 나타난 것은 R 전체잖아요. 이렇게 해서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뭐 QX 같은 거 UQX QX 하지 말고 그냥 FX 합시다. FX F는 채 F에 대하여 이것은 뭐죠? Q 차집합 0이잖아요. 그죠? 0 아닌 상수.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는 뭐죠? x 3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는 뭐냐? 3 가역원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 다항식들이다. 그리고 5 이런 거는 qx 전체다. 이게. 왜? 이게 단원 요 5 자체가 이제 단원이니까 영한의 상수 다항식은 단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단원을 생성하는 것은 전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되고 27.24의 증명을 한번 봅시다. 주 아이디얼이라는 사실을 체크해야 되니까 모든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왔을 때 i가 fx 갖고 왔을 때 i는 뭔가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걸 체크해내야 돼. 그래서 뭘 갖고 오느냐 하면은 이제 fx가 있다면 fx 했지만 유리다항식 그죠? qx를 생각해서 해주면 되죠. i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아마 뭔가가 생성이 된다면 뭔가가 이걸 생성한다면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더하기 1 이런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이걸 생성한다 칩시다. 그럼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0. 여기 x 세제곱 플러스 1에 뭔가를 곱한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0이 있겠죠. 그죠? 헷갈리면 여기 qx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qx 이렇게. 자, 그럼 이 다음에 뭐가 있어요? a 배의 x 세제곱 플러스 1. 그죠? a는 0 아닌 유리수.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x 세제곱 플러스 1에 0 곱한 거. x 세제곱 플러스 1에 뭐 곱한 거예요? 상수 곱한 거. 요게 x 세제곱 플러스 1에 qx니까 이 정의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0이 온 거하고 상수 0 아닌 상수 온 거 요런 거잖아요. 또 뭐가 있나요? 1차시 온 거. 그러니까 x 세제곱 플러스 1에다가 뭐 4차 뭐 1차를 곱해 가지고 나타난 4차.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5차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 i는 뭐에 의해서 생성이 될까요? i는 제로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여기 있는 거 그죠? 3차 다항식 아무거나 갖고 오면 그게 i를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i의 생성원을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i 차집합 0의 최저차 다항식이 뭐예요? i의 생성원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i 차집합 0에 뭔가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i 차집합 0에 i 차집합 0의 최저차 다항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gx로 갖고 오면 이 gx가 i를 생성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i 차집합 0의 최저차 다항식이 나타나려면 이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되면 곤란하겠죠. 근데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죠. 공집합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예요? 제로만 갖고 있는 자명 아이디얼이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예요. i가 제로인 경우하고 i가 제로 이외 원소를 갖는 경우하고 일단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i가 제로인 경우는 당연히 i는 뭐에 의해서 생성이 되느냐? 물음표 뭐예요? 예, 0. 그러니까 어쨌든 0에 의해서 생성된 주아이들은 주아이들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i 차집합 0에 뭔가가 있는 경우, i 차집합에 그 i가 제로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봤을 때 i 차집합 0이 뭔가를 갖는다 이거 그죠? 그래서 i 차집합 0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가 됐다 이거. 이므로 여기 최저차 다항식을 갖고 올 거예요. 최저차 다항식을 갖고 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차수라는 것이 음한이 정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한이 정수 차수 집합의 미니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자, 디그리의 fx인 i 차집합의 i 차집합이 0 갖고 오면 요 집합을 2라 보면 2라는 집합이 뭐예요? 공집합이 아니고 그죠? 이게 뭐예요? 0 이상의 정수의 부분집합이다. 이므로 뭐예요? 미니멈이 존재한다. 따라서 적당한 gx인 i 차집합 0이 나타나가지고 만족하기를 디그리 gx가 뭐예요? 미니멈의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원리? 자연수의 정열성 원리. 여기까지는 안 써도 되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gx가 이제 i는 여기 gx라는 것이 실제로 지금 2의 미니멈이 되는 디그리 gx가 2의 미니멈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i 차집합 0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식이다. 다시 말해서 i 차집합 0에 들어가는 가장 낮은 차수 다항식 이런 모양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뭐예요? i를 생성함을 보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같다는 사실은 포함되고 포함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쪽 보이고 이쪽 보이면 되죠.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gx가 어디에 원소예요? gx는 미니멈이니까 자 i의 원소죠. i의 원소이므로 이거 해봤자 이것은 gx 곱하기 뭔가를 한 것들이니까 당연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죠? 아이디얼의 뭔가를 가지고 와서 곱해봐야 아이디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반대쪽 이걸 체크하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반대쪽 체크하려면은 이제 왼쪽의 원소 fx를 가지고 와서 뭘 보여야 될까요? fx를 i에서 가지고 오면 그 fx는 어디 들어가야 되죠? gx에 의해서 생성된 주아이들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 들어가려면은 뭘 만족해야 될까요? 이게 gx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qx 더하기 0의 꼴이다. 이걸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뭘 써야 될까요? 다항식환의 호재법을 써야 되죠. 그래서 gx로 나는 목과 나머지로 표현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가 0임을 보여야 돼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정수 다항식환의 호재법에 의해서 호재법에 의해 자 목과 qx인 fx 나머지 rx인 fx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fx는 gx 곱하기 목 qx 더하기 나머지 rx는 나머지는 제로이거나 나머지는 뭐예요? 디그리가 제수보다 작다. 디그리의 rx가 디그리의 gx보다 작다는 사실을 만족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rx에 주목하자 이거예요. rx는
어디엔가 있는 미니멈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미니멈이라는 것은 어디 나타났나요? 여기 있네요. 자, 미니멈은 2에 있는 2의 미니멈을 그 디그리 gx로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 i 차집합 0에 들어가는 fx들, 여기 들어가는 fx 다항식들 중에서 차수가 제일 작은 것을 저기 디그리 gx로 잡았어요. 그렇다면 i에 가는 것 중에 0이 아닌 거를 갖고 와서 제일 작은 걸 잡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이 rx가 i에 들어감을 확인하고, 그러면 rx가 0이 아니라고 할 때는 디그리 rx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미니멈보다, 그죠? rx 0이 아니라 할 때는 rx는 i 차집합 0에 들어가는 게 되니까 미니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니멈 2가 뭐예요? 요게 디그리 gx 아니에요? 그러면 gx 0이 아니라면 gx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0이 이걸 부정해 보니까 이것도 반대를 만족해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만 아니면 이것도 안 되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 돼 버린다. 그죠? 다시 말해서 rx가 0이 아니라면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rx는 뭐죠? 0이다. 즉 rx는 0이 된다. 그래서 rx였는데 이게 gx, qx 플러스 0인 것이니까 요걸 인수로 갖는 다항식들의 모임 여기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fx인 i이면 fx는 이거 반대편 포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 남은 거 rx가 i에 들어가는 건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항상. 그래서 rx는 실제로 보니까 넘어가 버리면 fx 빼기 gx 곱하기 qx인데 여기 얘네들은 fx는 애초에 i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gx도 i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i에서 갖고 온 거 곱해도 i에 들어갈 거고 i에서 원소 빼도 i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대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large fx라는 것이 PID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7.25. 자, 여기 보시면은 QX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QX의 다항식으로서 0이 이게 공집합이 아니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 이 주 아이디얼이 극대 아이디얼이다라는 것 사실과 그것이 뭐예요? 기하 다항식이다라는 사실이 필요주문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QX에서 생각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할까요? 자, 이게 극대 아이디얼이 되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요. 다시 말해서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느냐 이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다항식을 인수로 갖는 다항식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QX의 아이디얼이죠. 진 아이디얼이 되고 이제 그래서 극대 아이디얼이 되느냐? 극대 아이디얼이 이거보다 더 큰 게 있나요? 있어요. 그게 뭐죠? 예, x 플러스 1 이런 거. x 마이너스 1 할까요? 뭘 해도 똑같죠. 자, 이거보다 커요. 맞나요? 왜? 그 바깥에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 안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게 뭐죠? 예, x 마이너스 1. 물론 아이디얼이 돼요. 따라서 당연히 또 이거 진 아이디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크고 이거 진 아이디얼이 되니까 이거 극대 아이디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 이것은 극대 아이디얼이 되느냐?
자, 이거 극대 아이디어리 극대 아이디어리 되느냐라는 사실을 체크해 보면 이보다 더 큰 거 이런 걸 한번 갖고 와봐요. 이런 거. 요걸 J라 할까요? J. 더 큰 I라 합시다. I라 갖고 오면 자, 이 I가 어떤 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를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I는 QX의 아이디어리였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어떤 꼴로 나타날까요? 뭔가 의해서 생성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걸 GX라 둡시다. 그러면 이 GX를 가지고 찾아보면 실제로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국 GX를 요 안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가 GX를 인수로 갖게 돼요. 다시 요 GX하고 곱하기 HX의 꼴로 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의 꼴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그죠? 맞죠?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가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기하 방식은 잘 알고 계시죠? 왜? 유리수 범위 내에서 근이 없어요. 2차 방식인데. 그래서 기하이에요. 그러면 상수 아니면 상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GX가 상수 혹은 HX가 상수. 물론 0은 아니니까 단원이에요. 단원. 그렇죠? 요 또는 단원이 된다. 그죠? 자, 보세요. GX가 뭐예요? GX가 I의 생성원이에요? 그럼 I는 GX 이거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수 단원이 됐으니까 이게 뭐 되죠? fx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게 단원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경우 hx가 상수라면 h가 상수라면 여기 단원이니까 gx가 생성하는 거나 gx 단원 생성하는 거나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x제곱 마이너스 2가 생성하는 거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I 이꼴 gx 이꼴 gx 곱하기 hx예요. 왜? hx가 상수인 경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거 없어지고 그 hx가 상수인 경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거 또 없어지면 아까가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gx, hx가 x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요런 경우는 요렇게 됐고요. 요런 경우는 요렇게 됐다 이거예요. 뭘 한 거죠 지금? 이거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와 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i는 fx 아니면 i는 x제곱 마이너스 2. 이게 뭘 보인 거예요? 극대를 보인 거예요. 극대. 요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가 극대 아이디얼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 아니에요. 왜 극대 아이디얼이 됐을까요? 이게 극대 아이디얼이 된 궁극적인 이유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두 개 곱으로 나타나면 상수 이렇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기하기란 조건 때문에 그렇다. 기하기란 조건. x제곱 마이너스 2가 기하기이기 때문에 생성하는 주 아이디얼이 극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극대가 안 된 이유가 결정적으로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2가 1이 x제곱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니까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와버리니까 더 큰 게 나타나 버리네요. 그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1이 가약이라서 그렇다. 가약. x제곱 마이너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2가 기하기라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자, 뭐 이거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죠. 자, 이걸 증명해 봅시다. 자,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먼저 요거 보십시다. 방금 이 구체적으로 좀 해봤으니까. 기하기면 극대다. 이거. 기하기면 극대다. 오른쪽에서 왼쪽.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자, 극대 아이디얼이다 라는 사실은 뭘 뜻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극대 아이디얼. px. 이게 극대 아이디얼 이유이라는 얘기는 R의 fx의 뭐예요? 진 아이디얼이다. 두 번째, i를 가져가 보니까 i는 이거 또는 i는 이걸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일단 진 아이디얼이다 했는데 아이디얼인 건 뭐 당연해요. 정의상 이게 px에 의해서 생성된 주 아이디얼이니까 진 아이디얼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죠? 예. 그럼 진 아이디얼 아니고 뭐 그 라지 fx라고 이렇게 둬봐요. 두면 어떻게 되죠? 여기 1이 있잖아요. 그럼 1은 px 곱하기 h 뭐 fx 할까요? px 곱하기 fx 할까요? hx 합시다. hx 의 꼴로 둔다 나타났다 이게. 그죠? 그렇게 되면 둘 다 그 상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차수 정리. 디그리의 1은 0이죠? 디그리의 px 더하기 디그리의 hx니까 둘 다 0차, 제로차.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px가 그 단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단원. 그래서 u fx f 차집합 0 이므로 이제 이게 생성하는 주 아이디얼이 뭐예요? 이게 그 단원이므로 뭐 그냥 바로 이렇게 갑시다. 디그리 2의 px가 0이므로 px 기하당식이라는 가정의 모순이 나오네. 그 기하당식은 뭐예요? 1차 상수항이 아니라 해야 돼. 그죠? 기하당식의 정의의 모순이다. 당식의 정의의 모순. 이렇게 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이제 이쪽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일단 i가 뭐냐? px, 이 둘 사이에 들어간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여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게 PID라는 사실을 증명해 봤잖아요. 그죠? 그럼 27.24에 의해서, 에 의해, 아이디얼은 주 아이디얼이다. 그래서 i는 gx의 꼴이 된다. 물론 여기 gx는 뭐 i의 원소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이게 gx가 된 거예요. gx를 인수로 갖는 다항식들의 모임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나요? px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럼 px는 gx 곱하기 hx의 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gx는 그러니까 px는 gx 곱하기 hx 적당한 hx인 fx 나타나죠. 그죠? 자, 이므로 px의 기하성에 의해서 px의 기하성에 의해 어떻게 되는 거죠? 적당한 둘 중에 적어도 하나 상수가 된다. gx 이꼴 상수 혹은 hx 이꼴 상수. 물론 당연히 자 저기 가정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px가 제로가 아니라는 가정이 있죠. 가정이 있어요. 제로. 그렇기 때문에 0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px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0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0도 아니고 0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gx, hx는 각각 어디 들어가게 되죠? 단원군에 들어가게 돼요. 단원군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f에서 0 아닌 상수이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gx는 단원 혹은 hx는 단원이 된다. gx가 단원이란 말은 요게 자 이게 뭐를 생성한다는 거죠? fx를 생성하는 거예요. 혹은 자 hx가 단원이란 말은 gx 곱하기 hx 있으나 마나라는 뜻이에요. 이거 없어도 된다. 이게. 근데 그 곱한 게 뭐였어요? px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px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확인한 거죠. 자, 이것과 이것 사이에 아이디어를 갖고 와 보니까 그것은 왼쪽에 거나 그것은 오른쪽에 i가 이거이거나 i가 이거이다. 극대성을 체크했다. 그래서 요게 그대로 시험에 한번 나왔었다 이거예요. 물론 뭐 이 정도는 또 증명을 따라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7.26 자, 뭐 26도 동그라미 한번 해두세요. 지금까지 이제 했던 뭐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Z5의 X 이것을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체가 되려면 C는 어떤 값이냐 물론 Z5의 원소로서 C는 어떤 값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 이거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살짝 응용된 문제가 아주 예전에 90년대 초에 한번 나왔어요. 그 90년대 초에 뭐 사지선다가 예전에 나왔었던 그죠? 20년도 넘었죠.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체가 되기 위한 C는 뭐냐? 일단 G5X, G5가 체니까 자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C 이게 체가 된다는 말은 여기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라서 자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C가 뭐예요? Z5X의 극대 아이디얼이다. 그러면 필요충 조건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C가 이걸 fx라 본다면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C가 Z5X에서 기하당식인 거죠. 그 말은 자 3차가 기하이다라는 말은 해가 없다는 뜻과 같은 얘기 그죠? 그래서 f 알파 이꼴 제로가 아니다. 임의의 알파인 Z5 그 말은 모든 원소가 해가 안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 F0가 제로가 아니고 F1도 제로가 아니고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는 거죠. 제로가 아니고 F-1도 제로가 아니고 F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제로가 아니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쓸까요? 이게 모두 다 제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로 대입시키면 C가 되고 1 대입시키면 2 플러스 C가 되고 마이너스 1 대입시키면 그냥 C가 되고 2 대입시키면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C가 되고 마이너스 2 대입시키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C니까 1 플러스 C네. 그죠? 해서 C는 원래 0, 1, 2, 3, 4 중에 나타나는데 C가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C는 3이 아니다. C는 0이 아니다. C는 3이 아니다. C는 4가 아니다. 되니까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1과 2더라. 이렇게 자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몇 년 후에 뭐 이런 문제가 또 나왔었어요. 자, 여기 방금 C가 이제 그 1과 2일 때 저게 그 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Z 쿼션트에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3 이런 거. Z 쿼션트에 3Z죠, 그죠? 이것은 A 플러스 3Z, A 플러스 3Z 할까요? A 플러스 3Z 합시다. A 플러스 3Z, A인 Z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A를 0로 잡고 1로 잡고 2로 잡고 0, 3Z, 1, 2, 3Z 이제 더 이상 중복되니까 결국 위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위수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0, 1, 2가 서로 다른 원소. 이게 뭐예요? 정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개수가 3이 위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개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위수가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Z5의 X에서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이게 체죠. C가 1인 경우 2인 경우 생각해 봤으니까 저 체인데 이걸 생각해 보면 A0 그러니까 지금 다항식 fx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fx인 g5x다. 그죠? 근데 실제로 여기 fx를 항상 다항식환의 오제법이니까 fx를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qx 더하기 rx의 꼴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rx는 뭐냐 하면은 이 3차 다항식으로 나눴으니까 rx는 다시 표현하기를 a0, a1의 x, a2의 x 제곱의 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어차피 이것은 이 파트는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필요 없고 이것만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a0, a1의 x 더하기 a2의 x 제곱에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면 a0, a1, a2는 어디서 나타나지? Z5에 나타난다. 그죠? 따라서 위수가 얼마예요? 위수가 여기 나타날 수 있는 개수. 여기 물론 G5에서 나타났으니까 5의 세제곱인 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위수 구인체를 하나 구성하시오. 뭐 이게 문제가 예전에 나왔었죠. 그죠? 자, 지금 위수 5의 3승, 5의 세제곱 그 125인 체가 나온 것은 어떤 과정이었냐면은 여기가 5는 어디서 왔냐면 5가 여기서 왔어요. 여기. Z5에서 5 왔죠. 그 다음에 세제곱이라는 것은 3은 여기서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체라는 조건은 여기서 기하성이에요. 기하성. 다항식 이것의 기하성이. 기하성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Z5X에서 3차 기하 다항식이 주어지면 그것은 5의 세제곱의 위수 5의 세제곱인 체, 유한체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ZPX에서 위수 n차 다항식을 구성하면 이용하면 P의 n제곱
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하학당식을 구성하는. 그래서 결국 일반화하면 fx가 gx가 zpx의 위수 차수 n인 체가 다항식이 된 기하학당식이죠. 기하학당식이라면 zp의 x 코션트 gx 이게 위수 p의 n승인 유한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위수 구인체를 하나 구성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뒤에는 뭐 그냥 27.27 이거 예전에 했어요. 그 앞에서 하면서 다시 한번 앞에서 했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뒤에 이제 5부에서는 지금 5부죠. 5부에서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그 비과환 예 뭐 이런 나오는 이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6부에 보면은 약간 느닷없이 지금 체가 나와요. 그 확대체가 나와요. 확대체가 나오는데 확대체하고 갈로아 이론을 같이 묶어서 이제 그 이 프렐라이 책의 내용보다는 지금 제가 그 프린트로 나눠 드리고 그 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7부로 바로 넘어갑시다. 지금 프렐라이 책에서 지금 확대체 갈로아 이론이 너무 달라요. 다른 일반적인 지금 그 갈로아 이론 그 9부 이전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프렐라이 책의 가장 큰 단점이 지금 체론 갈로아 이론 파트예요. 그래서 갈로아 이론은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리고 그걸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체론을 남겨놓고 7부로 넘어갑시다. 305페이지. 자, 7부. 군론에 대한 고급 이론. 뭐 되게 고급지진 않는데 아무튼 뭐 34절 동형사상 정리 34절 조금 뭐 어려운 이론이라는 거죠. 군론에 대해서 앞에 좀 쉬운 거 위주로 다루었었고요. 지금 이게 군론 다 끝내고 그 다음 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로아 이론 그 확대체 이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이게 그 대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학부 학생들이겠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군에 대한 고급 이론, 이 실로라든지 이런 좀 복잡한 이론들을 이제 저 앞에서 공부하게 되면은 그냥 대수를 다 포기하고 집에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뒤로 빼놨어요. 환론에 조금 쉬운 부분들 그걸 이제 앞으로 또 그 넘겨놓고 해서 학습자를 조금 배려한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이지 뭐 이게 특별히 이 뒤에 그 환론 뒤에 나와야 될 이유는 크게 없어요. 자, 아무튼 이제 군론에 대한 고급 이론에서 34절 동형 사상 정리 이게 이제 제1, 제2, 제3 동형 정리에 대한 뭐 결론이에요. 정리 34.2는 일단 1동형 정리예요. 앞에서 했던 제1 동형 정리이죠. 여기 정리 14.11이에요. 14.11하고 같아요.
뭐 그냥 써봅시다. 파이가 G에서 G'을 가는 군준동형 사상이다. 군준동형 사상이다. 그 다음 커널 파이가 K라고 뒀어요. 첫 번째, G를 커널 파이로 자르면 이것은 파이 G와 동형이다. 물론 이건 G'의 부분군이죠. 그런데 특히 파이가 전사일 때는 이게 G'이다. 따라서 G 쿼션트 커널 파이는 G'과 동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사 준동형 사상.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여기서 동형 사상이 어떻게 됐었죠? 여기를 그죠? 여기 원소 A배의 K를 가지고 와서 뭘로? 뮤의 A배의 K로 대응시켜 주자. 이게 뭐죠? 파이의 A 이렇게 돼요. 그죠? 이게 동형 사상이었어요. 바로 앞에서 다 했어요. 14.11. 그러면 제2동형 정리, 자 34.2 뭐 물론 했지만 동그라미 하시고 34.5 동그라미, 34.7 동그라미, 세 개 다 동그라미 합시다. 자 정리 34.5 제2 동형 정리. 이동형 정리는 1동형 정리에 의해서 증명이 돼요. 제3동형 정리는 제1동형 정리에 의해서 증명이 돼요. 결국은 2동형 정리나 3동형 정리는 1동형 정리의 하나의 응용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자 H가 G의 부분군이고 N이 G의 정규 부분군이다. 이렇게 됐을 때 HN 교집합에 HN 쿼션트에 N을 가지고 와봐요. HN 쿼션트 N을 가지고 와봤다. 그죠? 자, 이것은 H 쿼션트 H 교집합 N 이렇게 된다. 물론 뭐 N은 HN의 정규 분군이 된다. H 교집합 N은 H의 정규 분군이 된다. 이런 사실은 금방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군 각각이 상군이 정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2동형 정리는 1동형 정리의 뭐예요? 하나의 응용이다라고 했잖아요. 응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1동형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1위로 가는 파이라는 전사준동형 사상을 가지고 올 거예요. 파이가 전사준동. 물론 여기 있는 원소 HN이죠. H는 H의 원소, N은 N의 원소. 그래서 여기 원소 HN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파이에 HN을 여기 대응시켜 줄 거예요. 그럼 이걸 뭘로 대응시켜 줘야 될 것이냐를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물론 요것은 뭐냐면은 커널의 파이가 돼야 돼요. 커널 파이. 커널 파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자, 여기 정의역의 원소들 중에서 자, HN인 HN으로서 뭘 만족하는 것들이에요? 파이의 HN이 여기 항등원이 돼야 되죠. 항등원이 뭐죠? G 쿼션트 H에서 항등원은 G 쿼션트 N의 항등원은 N이 항등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 항등원이 뭐죠? H 교집합 N 정규 부분 자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것은 H라는 것은 뭘로 생각할 것이냐면은 HN들로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 이제 N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물론 요것을 N이라는 것은 H가 N에 들어가면 사실 이게 N 자신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n의 h가 n의 원소면 되면 이게 n의 원소니까 n의 원소 곱하면 n의 원소가 되는 것들이 그죠? h가 항등원이 되면 이 n 전체를 나타내니까 이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HN들 물론 여기 H는 H의 원소고 N은 N의 원소예요. 그러면 HN들로서 뭐가 H 교집합 N과 같아지는 거겠어요? H에 이게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지금 요 집합이 위의 집합이 이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위에 들어가면 H가 N에 들어가면 H에 H 교집합 N 하면은 H는 원래 H에 있었고 N에도 들어가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서 같아진다 이거예요. 이걸 체크했잖아요. H가 N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H 교집합 N은 요게 N에 들어가게 되니까 H 교집합 N과 같아진다 이거예요. 이걸 체크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걸 체크해 볼까요? 이걸 체크해 보면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말은 요 H가 어디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H 교집합 N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H는 원래 H의 원소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H는 N의 원소가 돼야 되죠. 이제 교집합이니까. 맞잖아요. 이것도 되잖아요. 그럼 위아래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 요거하고 요 조건이 서로 같도록 하려면은 파이 HN을 뭘로 잡아줘야 될까요? H에 H 교집합 N으로 보내주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 H에 H 교집합 N으로 대응시켜주는 함수. 이게 여기서 1위로 가는 전사준동형 사상으로서 커널 파이가 H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동형 정리해서 동형이 된다 이거예요. 뭘 이용하면 지금 이것만 이용하면 되는데 파이 HN이 H의 H 교집합 N이라는 사실을 알면 결국 이게 동형이다라는 사실을 금방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34.7을 볼까요? 이제 3동형 정리 34.7 제3동형 정리. 이 증명을 이제 뭐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스케치 해보고 넘어가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고 파이 HN을 뭘로? H 교집합 N으로 보낸다. 그것만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동형 정리는 H와 K가 모두 다 주요의 정규 부분군일 때 G 쿼션트에 좀 밑에 씁시다. 좀 밑에 써야 돼. H, K가 모두 주요의 정규 부분군일 때 G 쿼션트의 K 하고 H 쿼션트의 K 요것도 상군이고 이것도 상군인데 지금 포함 관계가 이게 이거보다 작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GK들의 모임이고 HK들의 모임인데 H가 G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여기 포함되죠. 그러면서 서로 정규 부분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KK 날리고 G 쿼션트 H가 된다라는 사실을 동형이죠. G 쿼션트 H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역시 이제 여기에 원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 여기 원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GK의 모임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자 이것을 대응시켜 주기를 파이에 GK다 이거예요. 물론 요리로 대응시켜야 되겠죠. 요리로. 자 여기 이제 파이가 전사 준동 사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요것이 이제 뭐가 돼야 될까요? 커널 파이가 돼야 되겠죠. 커널 파이는 뭐예요? 커널 파이는 GK들로서 파이에 GK가 뭐인 것들이죠? 여기 항등원 뭐죠? H가 되는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 이게 이렇게 대응돼야 되는데, 자, 다시 이걸 이제 생각해 봅시다. HK는 어떤 것들이죠? HK는 물론 여기 있는 GK들로서, 자, HK라는 것은 G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네, H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HK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런 꼴로 바꾸려면은 뭐라고 쓰는 게 좋겠어요? GK들로서 뭐가 H가 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GH가 H가 되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죠. 따라서 GH를 뭘로? GH가 H가 된다는 조건은 파이 GK가 H가 된다는 조건이니까 결국 파이 GK를 뭘로 주자는 거죠? GH로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GK는 뭐예요? 이걸 GH로 주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동형이 된다. 뭐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것도 제1 동형 정리. 이것도 역시 제1 동형 정리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EZ 할까요? EZ. 그 다음에 제로 뭐예요? 제로 EZ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제로 EZ. 그러면 자, 이것은 이제 그 뭐하고 동형이냐? 요걸 그 계산할 때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걸 이제 이 동형정리를 쓰자면 요걸 n으로 생각하고요. 요걸 이제 h 연산이 더하기니까 더하기 n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게 h 더하기 n에 n이 되는 건데, 자, 여기 n이 지금 00 n이었다면, 그죠? 지금 뭐 h 교집합의 n으로 잡아야 되죠. 이 동형정 h 교집합 n, 그죠? h 교집합 n으로 잡자면 여기 h 교집합 n이죠. 이렇게 보자. 이거. 예, 지금 예. 잠깐만요. 다시. 자, 다시 쓸게요. 다시 쓸게요. 자, 예. EZ를 0, 2Z 이걸로 잘라봤어요. 자, 이게 이제 뭔지를 생각해 보자면 이 동형 정리 응용으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저기 왼쪽이 n이죠. 그 다음 이게 h 연산 n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꼴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이제 h 교집합의 n 제2 동형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이제 이 동형 정리 응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h를 뭘로 잡으면 되느냐 하면 h는 이제 요걸 h 더하기 n 코션트 n이 되는데, 단 n을 뭘로 잡냐? n은 0, 2z니까 요거는 더해서 저기 나오려면 z 0 정도면 되겠네. 그죠?
해서 이걸로 보면 이것은 H 교집합의 n이 될 것이니까 이것은 H가 Z 0 쿼션트에 교집합하면 0 그 다음에 교집합하면 뭐예요? 0 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뭐 자명이잖아요. 0, 0, 0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Z 0가 된다. 그죠? 물론 뭐 이것은 ZZ하고 동형이다 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제2동형 정리를 사용해 봤다. 이런 뭐 이동형 정리 응용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ZZ 요거에서 4Z 곱하기 6Z 할까요? 네, 6Z 요거에서 2Z 3Z 그 다음에 4Z 6Z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 그 동형정리 기호를 써서 나타내자면 이게 뭐예요? 요것을 G H K죠. K H K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G H죠. 단 G는 Z K는 4Z 6Z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ZZ에서 뭐야? H는 뭐 2Z 3Z 이렇게 된다. 그죠? 이것은 실제로 Z 2Z Z 3Z 다시 말해서 바로 쓰면은 G2 G3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이것도 이제 사실은 제1 동형 정리를 쓰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잠깐 생각해 보자면 요거 스타는 Z에서 2Z 3Z 요게 G2 G3 이거 된다는 것은 바로 나오죠. 어떻게 하죠? 여기에 K, L을 가지고 와서 파이에 K, L 대응시켜 주는데 여기에 커널에 파이가 돼야 되죠. 이건 뭐냐 하면은 3K를 2로 나눈 나머지 L을 3으로 나눈 나머지다. 해서 이게 이제 그렇게 대응시키면 커널 파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동형이 된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게 그 3동형 정리를 이용한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제3동형 정리. 아무튼 뭐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고 3동형 정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보통 1동형 정리를 이용해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2, 3동형 정리 자체가 1동형 정리에 의한 뭐 하나의 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2, 3동형 정리에 대한 꼭 반드시 2, 3동형 정리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보통 1동형 정리로 이용해서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군의 열.
군의 열은 사실 가해성에 대한 얘기인데, 가해성은 이제 사실 이 책의 결론인 오차 방지식의 그 가해성을 생각하는, 체크하는 그 하나의 중요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뭐 가해성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 가해군이라는 정의 자체가 이 책만을 위한 정의예요. 이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제가 바꿔서 일반적인 책에서 나오는 정의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35절 들어가도록 합시다.